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의 학폭사건 폭로가 나온 뒤 소셜미디어, SNS에 올라온 자필 사과문은 역풍을 맞았다.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지 않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더 꼴보기 싫다. 직접 글씨를 썼다는 걸 과시하며 용서를 구하니 화가 난다. 피해자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론은 더 나빠졌다. 또 다른 폭로가 터져 나왔다. 두 선수는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다. 유명한 사람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을 때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곤 한다.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인 플로리스트 문정원 씨는 지난달 층간 소음 문제로 비판받은 데 이어 에버랜드 장난감 먹튀 사건이 들통나자 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문 씨는 SNS와 유튜브 활동을 접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할 수 있다. 사과는 그때 필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음주운전 등의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가 서업할 정도다. 전문가들이 이다영 선수의 사과문에서 문제점을 짚고 올바른 사과법을 정리했다.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하라. SNS는 사과 창구로 부적절하다. 사과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게 원칙이다. 이다영 선수가 쓴 사과문은 피해자에게 한 사과라기보다 자기를 아껴준 팬들에게 한 사과로 읽힌다. 사과 대상자가 피해자인지 대중인지 명확히 구별했어야 한다. 이다영은 사과문에 학창시절 같이 땀 흘려 운동한 동료들에게 어린 마음으로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언행을 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고 썼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이 사과문이 욕먹기 싫어서 쓴 글처럼 보이는 이유는 진정성이 실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거만한 사과는 모욕이나 다름없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 후 사과하라. 피해자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로 때리든 몸으로 때리든 돈으로 때리든 부모 뒷배로 때리든 매한가지다. 철없던 시절에 어떤 권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나중에 사과한다 고 보통 말하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미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전달된다. 역지사지, 이대시지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이런 사과문이 나올 수 없다. 어렵게 말을 꺼낸 피해자 말고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지만 막지 못한 가족 친구도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과는 암세포 도려내듯이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더 깊고 넓게 해야 한다. 이 사과문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얻지 못하고 분노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사과하면 2차 가해다. 피해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뵈어 사과드리겠다. 는 표현도 잘못됐다. 어떤 전제나 조건을 달면 안 된다. 흔히 쓰는 용서를 구한다. 는 문구도 피해야 한다. 용서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판단할 일이다. 또 미안해.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사과할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도 사과할 때 쓰지 말아야 할 표현으로 꼽힌다. 대중도 문제다. 제3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되듯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해도 안 된다. 사회적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사과한다면 진정성이 담길 리 없고 제대로 사과할 기회를 잃고 만다. 피해자는 자기 고통과 마음을 가해자가 알아주길 원한다. 그런 미안함을 담지 않은 채 함부로 하는 사과는 2차 가해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사과의 질은 통제할 수 있다. 평생 머리 안 숙이고 산 사람은 사과하기가 몹시 자존심 구기는 일이다. 두 선수는 머리를 숙였지만 피해자나 국민이 보기엔 여전히 뻣뻣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금력이든 권력이든 주먹이든 어떤 힘을 가졌다면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 터졌다. 박동규 기자.